여파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있어 향후 관련 세수 수입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신용도 높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공모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사모채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춘 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37로 최근 2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소유 지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이들 중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즉 100명 가운데 약 16명이 2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했는데요. 이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하락과 종합부동산세율 인하로 다주택자가 내는 보유세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내놓는 매물을 회수하는 동시에 증여 움직임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3천여 건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0% 줄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면서 투기 조장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여러 채 장만하기 수월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15일 공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집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 2부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고가에 계약했던 전세 만기가 올해 하반기 본격 도래하면서 전국의 역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임차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 4월 한 달 전국의 전세 보증 사고 금액만 2,856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은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만큼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수용한 발언으로 기재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세수 구멍 크기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6.1% 줄어든 규모로 같은 기간 법인세 하락폭보다 큽니다. 더불어 올 연말에 걷어들일 종부세도 하반기 세수 상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값 하락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하락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는 정부 감세 정책으로 세 부과 기준도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등의 시장이 침체 상태에 있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들이 앞다퉈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지만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신용도 높은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공모채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사모채로 눈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발행된 건설업 회사채 134건 중 공모채는 단 1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사모채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공모채 수요 예측을 진행한 KCC건설을 비롯해 신세계건설 또한 800억 원 모집에 100억 원의 주문을 받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창구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유원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건설업 회사채 발행은 수요 예측 경쟁률, 발행금리 등 전반적인 조건이 과거 대비 악화됐다면서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가 어려운 점, 높은 공사 원가 부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사의 자금 조달 환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매매 가격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수도권 안에서도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이 갈리며 국지적인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04%에서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마이너스 0.01%에서 지난주 0.0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전주 0.04%의 상승폭을 유지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 중입니다. 반면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주요 대단지에서는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08%, 용산구는 개발 호재 기대감 영향으로 0.08% 올랐습니다. 구축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구와 종로구는 각각 마이너스 0.04%, 도봉구 마이너스 0.03% 등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송파구가 잠실동, 신천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0.3% 올랐으며 강남구는 압구정동, 역삼동, 대치동 위주로 0.2%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 잠원동 재건축 선호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이지만 상승폭은 0.21%에서 0.1%로 축소됐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보합에서 0.04%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구별로 상승과 하락 양상이 함께 나타났는데요. 동구는 송현동, 송림동 위주로 마이너스 0.07%, 밑주얼구는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주안동, 용현동 위주로 마이너스 0.04%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저가 매물 소진 후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중구와 연수구는 각각 0.2%, 0.08%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남동구는 구월동, 서창동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상승 전환해 0.07%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 마이너스 0.04%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01%로 낙폭을 줄이며 보합에 다가섰습니다. 하남시는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5%, 화성시는 영천동, 청계동, 반송동 대단지 위주로 0.22%, 성남 수정구는 창곡동, 태평동 위주로 0.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양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는 각각 0.23%, 0.21% 하락했으며 안성시는 중리동 공도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17%의 낙폭을 보이며 경기 지역 전체는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06% 대비 낙폭을 소폭 줄인 마이너스 0.05%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0.13%에서 0.18%로 상승했으나 부산 마이너스 0.1%, 대구 마이너스 0.08%, 울산 마이너스 0.06%, 광주 마이너스 0.05%, 대전 마이너스 0.04% 등 광역시는 하락세에 머물렀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제주 마이너스 0.12%, 전남과 전북 각각 마이너스 0.07%, 경남과 강원도 각 마이너스 0.06%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1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5% 하락해 전주 마이너스 0.06% 대비 낙폭이 둔화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마이너스 0.02%의 낙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은 0.05%에서 0.03%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성북구는 중소형 위주로 0.04%, 성동구는 주요 단지 위주로 0.02% 올랐습니다. 종로구는 무학동, 창신동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에 0.02%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공급 물량 영향으로 마이너스 0.06%,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1%를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상승 거래 영향으로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0.22%, 0.21%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금천구는 대단지 위주로 0.02% 상승했으나 강서구는 구축 위주로 떨어져 마이너스 0.02%, 서초구는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마이너스 0.01%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전주 마이너스 0.08%에서 지난주 마이너스 0.06%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구별로 연수구 마이너스 0.11%, 남동구와 부평구 각각 마이너스 0.09%, 계양구 마이너스 0.07%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마이너스 0.05%에서 마이너스 0.03%로 내림세가 둔화됐습니다. 하남시 0.52%,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각각 0.45%, 0.39%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양주시 마이너스 0.74%, 광주시 마이너스 0.29%, 수원 팔달구 마이너스 0.27%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09%에서 마이너스 0.08%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세종은 0.03%에서 0.08%로 상승했으나 대구 마이너스 0.16%, 울산 마이너스 0.14%, 부산 마이너스 0.1%로 광역시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도지역은 제주 마이너스 0.14%, 충남 마이너스 0.11%, 전남과 전북 각각 마이너스 0.09%, 경남 마이너스 0.08% 등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오른 반면 경기도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방도 여전히 하락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긴 하지만 금리 변화, 전셋값 추이 등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상승 기대감과 추가 하락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이번 주에 화제가 되는 청약 일정들이 있을까요? 네,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하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1풍경채 2블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 가구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03제곱미터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됐습니다. 단지는 평택 가재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일대 첫 분양 단지입니다. 시공은 제일건설이 맡았습니다. 가재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62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것으로 약 4,900가구, 인구 1만 2,700명의 수용이 계획돼 있습니다. 단순 주거시설 개발이 아닌 학교와 공원, 준주거지 약 5,400평 개발을 통한 다양한 상업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한 직주 근접 단지이기도 합니다. 삼성과 반도체 산업의 배후 주거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지역 면적별 예치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평택시 및 전국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와 1주택 이상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달 1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23일 발표하며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3월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청약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해림건설이 짓는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는 광주 동구 계림동 일원 계림 4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총 815가구로 건립됩니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461가구입니다. 단지는 광주 동구 신주거타운 중심지에 자리합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가까이 위치합니다. 바로 옆에 계림초가 있고 광주 교대 부설초, 충장중, 광주고, 전남여고,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등이 있습니다. 도보거리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이 오는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서방 사거리를 이용하면 제2순환도로와 주요 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인시장, NC백화점, 롯데백화점, 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인접해 쇼핑, 문화, 예술 인프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20일 발표하며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오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네, 주요 도로로 진입할 수도 있고 쇼핑, 문화, 예술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교대역 모아일가 그랑대 일정까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청약 일정일까요? 네, 충남 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단지는 아산 탕정지구 내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 동, 총 787가구로 조성됩니다. 일대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등 우량 기업이 입주해 있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2단지가 가까이 있습니다. 탕정 일반산업단지와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1, 2공구 등도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아산 탕정지구는 비수도권 공공택지로 전매 제한 1년이 적용됩니다.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으로 아산시와 천안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합니다. 20일 당첨자 발표 후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정당 계약이 이뤄집니다. 입주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
네, 힐스테이트 자이아산센터 및 대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아무래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는 아파트가 많다고요? 네, 서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일대 가재울 8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DMC 가재울 아이파크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7층, 3개 동 규모로 아파트 283가구, 오피스텔 77실 등 총 360가구로 구성된 주상 복합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92가구와 전용 면적 24에서 56제곱미터, 오피스텔 69실입니다.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교통여건과 주거환경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자역이 단지에서 약 200m 거리에 위치하며 서울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합니다.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역을 잇는 서울경전철 서부선은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입니다. 단지 주위로 생태하천인 홍제천과 수변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가재울 어린이공원, 가재울 중앙공원 등이 있습니다. 가재울 초등학교를 비롯해 도보거리 내 초중고교가 자리합니다. 아파트 당첨자는 이달 15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네, 주변에 가좌역이 위치한 DMC 가재울 아이파크 일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경기도 파주로 가보겠습니다. GS건설이 파주 운정 3지구에 짓는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8층, 13개 동, 총 988가구로 조성됩니다. 단지는 세대 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5개 공간형, 오픈형 발코니,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고품격 스카이 라운지인 클럽 클라우드와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실내 체육 공간 등으로 구성된 특화 커뮤니티 클럽 자이안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공간에는 세대별 창고를 제공하고 세대당 약 1.5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도 곳곳에 적용됩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스스로 환기와 청정이 가능한 토탈 에어 솔루션 시스템인 시스클라인이 거실과 안방에 설치됩니다. 외출에서도 전등 난방 작동과 미세먼지 날씨를 알려주는 IoT 솔루션도 도입됩니다. 단지 인근에 GTX A 노선 운정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영화관, 교화도서관 등 생활, 문화, 편의시설도 인접합니다. 운정 호수공원, 산내공원 등 다양한 공원도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4일이며 이후 26일부터 29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입니다. 네, 아무래도 GTX A 노선 운정역이 들어서면서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운정자의 시그니처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도 GS건설이 시공하는 자이단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대에 들어서는 상무 센트럴 자이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14개 동, 총 903가구로 지어집니다. 14개의 각각 다른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중대형 평형이 많은 것도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상무 센트럴 자이에서는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과 입주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08동 지상 30층에 위치한 입주민 전용 스카이 라운지에서 광주 시가지와 무등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주 최초로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영화 상영관도 마련됩니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도 있습니다. 단지 내에 들어서는 작은 도서관은 교보문고와 협약을 통해 엄선된 서적을 큐레이션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커피와 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상무지구는 광주의 교통, 행정, 금융, 상업, 문화 중심지인데요. 광주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부 순환도로와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합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운천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고 2026년 개통을 앞둔 2호선 환승역, 상무역도 인접합니다. 광주광역시청 등 공공기관, 주요 은행이 밀집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4일이며 정당 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총 903가구로 지어진 상무센트럴 자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김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황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